그러니까 그들을 가장 자극하는 부분은 방첩사 해체인 것 같아요. 방첩사 해체는 곧 간첩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국내 북한 간첩도 있지만 중국인 간첩도 많지 않느냐. 방첩사 없애면은 그거 누가 대응하냐.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보수층을 자극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논리는 뭐 육사나 지금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거, 그리고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 이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었죠. 그거하고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작권 전환 문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안규백 장관을 상징적으로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방첩사가 툭하면 지금 계엄에 개입해가지고 합수부 꾸리도록 돼 있는 조직인데 오히려 지금 계엄을 준비하는 조직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박근혜 때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때는 아예 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체포하려고 했던 조직인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국방 문제가 좀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15만 명 정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애국적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청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이라는 게 매번 상황이 변하게 되면 국방 전력 자체를 전환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의 군 인력 자체가 계속 적어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군사 기술 같은 경우도 매우 변화되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맞게 전력 변환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은데,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를 누가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미국이 계속 지금 인풋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체계를 북한을 방어하는 체계에서 중국을 대응하는 체계로, 또 예를 들면 일본이 정상국가화 하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변동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상황에 맞게 전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들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핵심 내용은 야, 이거 한미동맹 깨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나, 그 다음에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예를 들면, 아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래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장관을 경질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15만에서 30만 명 정도만 항상 꾸준히 동원을 하면 장관을 맨날 바꿔야 되게요. 그럼 그건 정부의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유럽처럼 극단적으로 극우화되어 있는 분들, 또 안보를 우려하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데, 저는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면 넘어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장관의 탄핵안이 이렇게 국회 청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나 좀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점점식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또 입장을 페이스북에 내기도 했네요.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가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게 국힘 차원에서도 약간 이제 지지층을 끌고 와서 탄핵할 수 있는데 청원하게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보수 유튜버하고 뭐 SNS 이런 쪽에서 지금 청원이 몇만 명이 됐다, 몇만 명으로 가자, 뭐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서 계속 독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청원 사이트도 뭐 URL도 안내도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에서 주로 들어와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장 자극하는 부분은 방첩사 해체인 것 같아요. 방첩사 해체는 곧 간첩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국내 북한 간첩도 있지만 중국인 간첩도 많지 않느냐. 방첩사 없애면은 그거 누가 대응하냐.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보수층을 자극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논리는 뭐 육사나 지금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거, 그리고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 이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었죠. 그거하고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작권 전환 문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안규백 장관을 상징적으로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방첩사가 툭하면 지금 계엄에 개입해가지고 합수부 꾸리도록 돼 있는 조직인데
오히려 지금 계엄을 준비하는 조직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박근혜 때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네. 지금 윤석열 때는 아예 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체포하려고 했던 조직인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래서 6월 초에 안규백 장관이 방첩사 해체를 발표하면서 방첩사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렇죠. 발표를 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첩사가 원래 기무사잖아요. 기무사니까 군 내 동향 수집이나 인사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곳곳에 군인들을 기밀 요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파견해가지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세평 같은 거 다 수집해서 군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 기능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첩 잡는 기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방첩사 해체하면 간첩 잡는 기능은 어디 누가 합니까? 어디 지금 경찰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정원도 못 잡는데 아무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첩본부를 따로 만들어요. 국방부 내에 두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방첩사를 둬야지 꼭 되는 겁니까? 간첩은 그렇게 해가지고 꼭 그 방첩사를 둬야지 간첩 잡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역할이나 기능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마치 간첩 잡는 거를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자극하고 뭐 목표치 설정해가지고 야 지금 5만 됐다 빨리 한 10만 명 만들자 뭐 10몇만 명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하면서 예. 그쪽에 뭐 유튜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하고 이제 그 예. 구독자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로 지금 국민 청원을 올린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뭐 전작권 전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수 쪽에서는 미국이 다 그래요? 지켜줄 텐데 항공모함 몰고 올 텐데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논리나 이런 것들은 대다수 분들이 다 동의하게 할 텐데 극우 성향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니 안규백 장관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교 전시하는데 유교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 이거를 특별 전시 형태로 해서 항미 원조를 거기에다 소개했다. 그래서 뭐 동아일보도 기사를 쓰고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유교에 대한 다른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중국이나 북한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거를 대등하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기념사업회 바로 직전에 회장이 백승주 회장이에요. 새누리당 출신. 구미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그만뒀고 지금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 지금 공백 사태에서 이런 전시가 이루어진 건데 안규백 장관은 오히려 지금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규백 장관 책임이라고 또 얘기를 해버리면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